사람은 누구나 각자가 가진 기본 품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모습과는 별개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부유해 보여도 말하는 것에 있어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외적으로 꾸미지 않고 만만해 보여도 그 안에 깊은 지혜와 인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 친구로는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인간적이고 겸손하며 의리가 있는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실수 없이 행동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어도 그 속을 알 수 없어 무섭습니다. 이보다는 만났을 때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진국인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하니 뭐 하나라도 가진 척, 아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답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간간히 보입니다. 특히나 조금이라도 그 일을 해본 사람 앞에서 그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아는 척하면 꼴보기 싫어지기 마련입니다. 틀린 얘기인 걸 뻔히 아는데 계속 맞다고 우기면 사실인지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은 그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언쟁이 싫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음은 오랜 친구 중에 아는 척을 심하게 하는 친구 때문에 고민하는 분의 사연입니다. 오랜 친구인데 뭐든 아는 체를 해요. 제가 살다 온 나라를 가본 적도 없으면서 저보다 그 나라에 대해 더 아는 척 얘기하고 제가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좀 더 알아보려 한다 이러면 그거 이미 프랑스에서 활성화된 건데 우리나라도 닮아가네라고 아는 척을 합니다. 이래서 알아봤더니 매번 틀린 정보였습니다. 매사 이런 식이에요. 미국 가본 적도 없으면서 제가 비자 받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알려주지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엉터리예요. 그 순간에 아는 채 하다 보니 말을 막 흘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할까요? 아니면 너 저번에 프랑스에서 활성화됐다는 거 전혀 그렇지 않던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할까요? 문제는 하도 그런 척을 하니 제가 순간 정말 그런가 착각을 하거나 저도 모르게 믿게 되는 게 있어요. 말투가 그렇다 하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이렇듯 특히나 오랜 친구가 이런 사람이라면 만날 때마다 이 친구랑 인연을 지속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계속 들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성격 저런 성격 다 따져가며 사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전부 충족하는 완벽한 친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안 맞는다고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러려니 넘기는 게 덜 외로울 수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척하는 사람이 별로지만 그래도 인연을 끊고 싶지는 않다면 다음과 같이 대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먼저 짜증나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는 척을 하는 이유는 아직 나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신뢰도가 낮기에 나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 가서 자신의 무식함을 폭로할까 봐 아는 척을 계속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 무식함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당연한 욕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을 본다면 똑똑한 사람이라는 좋은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인식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면 오히려 상대방이 귀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굳이 싸우려 하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아는 척하는 모습도 보기 싫은데 계속 좋게 생각하려는 것 자체도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다른 화제로 돌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에게 조언을 해줄 때 그 조언을 듣기 싫다면 그냥 흘려보내고 말이 다 끝나면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상대방의 말에 자세하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따지거나 반박하려는 말투보다는 존중하는 자세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 아는 척하는 사람은 하던 말을 멈추고 자신의 말에서 모순을 발견할 확률이 큽니다. 아마 스스로 그 말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는 척하는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괜히 그랬다가는 관계가 악화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에 타격을 받은 사람은 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논리도 맞지 않는 말로 자기의 의견을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존중하는 말투로 하나씩 디테일하게 다시 물어보면 알아서 말을 멈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들을 현명하게 해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말을 더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설득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청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절대 반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옳다고 먼저 믿고 상대의 말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주의 깊게 들었고 이해가 안 되는 점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일 자세로 대화에 임했던 소크라테스는 누구든지 말을 잘 풀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물음에 지속적으로 답하다 보면 대화하는 상대방은 스스로 생각을 이어가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말의 모순을 깨닫게 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렇듯 잘 듣고 잘 질문하는 것만으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보다 상대를 더 현명하게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뛰어난 입담은 오히려 반감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하거나 쉴 새 없이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사람, 너무 말을 잘해서 비호감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청은 아주 훌륭한 능력이자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놓쳐선 안 될 사람은 자기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과는 만남을 이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소크라테스는 효도를 삶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효도를 첫걸음이라고 한 이유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 우리가 그 친구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 친구는 고마움을 느낄까요? 이렇게 인간의 첫걸음인 효를 무시하면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걸음도 자연히 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소크라테스는 효를 사람의 기본 도리라고 정의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운 부모나 친구에게는 잘 못하고 잘 모르는 남한테는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정욕구가 아주 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고맙단 말을 들으려면 남들은 커피 한 잔만 사줘도 되지만 가까운 사이일 경우 고맙다 소리 들으려면 이 사람에게 정말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 사람을 볼 때는 별로 안 친한데도 나한테 잘해주네.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 사람에겐 얼마나 더 잘할까? 라고 생각해서 이미지가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쪽에 쏟는다는 것은 다른 쪽에는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다 베푸느라 제일 중요한 가족과 주변 가까운 사람들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걸리면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싶어서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힘듭니다. 다음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보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둔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인이 엄청 많고 매일같이 약속으로 외출을 하고 얼굴 볼 틈이 없었어요. 매일 같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녀요. 주말에는 다른 지역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요. 아주 사소한 인연도 놓치지 않고 자기 인연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돈도 시간도 마음도 잘 쓰는 것 같아요. 사실 누구 만나서 밥 먹고 하는 일이 돈이 꽤 들잖아요. 매일 만나니까 엄청 드는 것이죠. 근데 가족들에겐 정말 인색해요. 돈 한 푼 먼저 쓰는 일 없고 만나면 아프다 힘들다 피곤하다 등 실컷 투정 부리다가 또 사람 만나러 나가요. 좋은 사람인 척 밖에서는 그렇게 다니고 집에 와서는 그 스트레스를 다 가족에게 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힘들 때만 찾아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연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진정 가까운 사람을 잘 안 챙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까운 친구가 되면 나보다는 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는 나에게 풀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는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어릴 때 폭력을 행사했거나 별로 좋지 않았던 부모들을 꼭 섬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내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모를 책임지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부모에게까지 섬기고 살라는 것은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다면 과감하게 인연을 끊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갚아야 할 대상이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제껏 잘해주었던 사람들에게 잘하면 됩니다. 꼭 부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놓쳐선 안 될 친구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주었다. 이것은 말하는 것보다는 두 배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 말하는 것보다 잘 들을 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이다. 앞서도 얘기했듯 경청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듣기만 해도 상대방은 나에게 호감을 비칠 것이고 나를 재미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물론 너무 듣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중간에 맞장구를 치고 가끔씩 자기 얘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청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젊었을 때는 남의 말을 잘 듣고 호응해주고 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성격이 급해지고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말을 끊을 때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잘 안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들어주려는 조금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경청을 잘하게 되면 간혹 상대가 나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크나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은 어느 직장인의 하소연입니다. 직장 동료 한 명이 있는데 말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쉬지 않고 말해요. 처음에 잘 모를 땐 웃으면서 반응도 잘해주고 눈도 마주치면서 잘 들어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기가 빨려요. 대부분 내용은 자기가 출근길에 오면서 일어난 사소한 일들, 어제 저녁에 먹은 음식 얘기, 일하다 부딪히는 상사역, 자기 가족 얘기, TV나 인터넷 기사들 등등 정말 사소한 얘기들이에요.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주절주절 자기가 엄청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말해요. 뇌에서 거르지 않고 보고 느낀 걸 입으로 바로 표출하는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괴로운데 대부분이 남을 욕하거나 흉보는 얘기예요. 다 불평불만, 진짜 듣기 싫어요.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건성건성 대답하고 눈도 안 쳐다보고 대충 듣는 척하면 삐져있고 시무룩해져 있어요. 같이 일하니까 너무 무시할 수도 없어 삐진 것 같으면 달래주는 듯 얘기하고 잘 들어주면 또 신나서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요.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도 매일같이 들으면 지겨울 것 같은데 부정적이고 불만 불평인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듣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사연입니다. 경청이 중요하지만 남을 흉보거나 안 좋은 얘기들까지 경청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단호하게 듣기 싫다고 말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만약 직장 상사라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사는 가능한 직접 만나기보다는 전화나 메일로 할 말만 딱 하고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 길어지려 할 때는 제가 해야 할 일 처리가 남았다고 딱 잘라야 합니다. 말하는 초반에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중간에 끊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꾸 듣기 싫은 남을 흉보는 얘기나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다시 화제를 돌려와서 해야 할 얘기를 하고 화장실을 간다거나 하면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너무 생각하느라 내가 싫어하는 상황까지 참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렇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은근히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에게는 정말 고마워해야 합니다. 사람은 듣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본인은 이런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의 시대와 지금 저희가 겪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등 옛날 선인들의 얘기를 전부 충족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10명 중 1명 있을까 하는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듯 이 좋은 점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을 사귀려는 것보다 이 중에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한 가지의 성격만 가지고 있어도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사람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사람만 찾기보다는 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마움을 느끼고 인연을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돈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의 추가적인 특징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도 용감하게 행동하고 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셋째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과 물건까지도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넷째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다섯째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성공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더 나은 인간관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